첫 라이브 방송이라 뭐 좀 긴장은 좀 되지만 말만 긴장된다 그러는 거야. 긴장 하나도 안 되고 원래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거 전부 다 라이브 방송 사실은 녹음을 스트레이트해서 그냥 올리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제가 유튜브에 찍었던 거 그대로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들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연골 재생 방법과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골 재생이 이제 뭐 사실 연골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골격계 이 여러 가지 이제 관절에 있는 구조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손상도 많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연골 손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이제 올렸던 게 좀 많은데 다이렉트로 바로 얘기를 뭐 사실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수도 있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이제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뼈의 표면에 덮여 있는 얇고 매끄러운 그런 이제 물질이죠.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요게 이제 연골인데 두께는 대략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얇은 사람은 한 1mm 정도 되기도 하고 두꺼운 사람은 3mm 정도 되기도 하고 얇은 연골이 무릎에도 있고 발목 뭐 어디 고관절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있고 다 있는데 관절에는 다 있는데 연골하고 연골끼리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면 얼음을 놓고 비비는 것보다 훨씬 마찰계수가 적거든요. 그다음에 또 연골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뼈에 붙어있는 그런 쪽에서 연골 세포들이 계속 분화가 되면서 계속 자라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원래 연골이 쭉 그냥 평생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턴오버가 되는 거거든요. 아래서 계속 새로운 연골이 자라나면서 이 위에 있던 거는 또 턴오버가 되고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건데 이제 연골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다칠 수도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 같으면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연골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연골도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씩 닳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젊은 사람이 다치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연골이 좀 떨어지든 치료 방법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오늘은 이제 물론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최후의 방법이 인공관절이지만 인공관절 가기 전에 최대한 좀 연골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연골 손상은 뭐 옛날부터 알았죠. 의사들이 옛날부터 알았어요. 뭐 1800년대 뭐 그때도 알았고 1900년대 당연히 알았고 연골에 대한 어떤 재생의 그런 그 방법들은 이제 꾸준하게 좀 연구가 좀 돼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1950년대나 그럴 때는 뼈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그 가드나란 핀으로 천공술이라고 해서 뼈에다가 이제 다발성 천공술을 좀뭐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뼈의 표면을 이렇게 좀그 쉐이버라고 이렇게 갈아서 스크래치를 내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좀 피를 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뼈를 최대한 좀 보존을 하고 많이 피를 내기 위해서 다발성 천공술이라는 그런 방법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들이 모두 다 보면은 뼈에다가 뭔가 조작을 해서 이제 뼈에서 피를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 뼈에다 구멍 뚫는 건 똑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 뼈에서 생기는 어떤 그 피떡을 잘 떨어지지 않게 막으로 이렇게 막아서 꼬매기도 했었고 생체 접착용 풀 같은 거로 이렇게 발라서 잘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뭐 카티스템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에다 넣어주는 방식으로 점점 조금씩 이제 발전을 좀 해왔죠.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다발성 천공술, 미세 천공술 뭐 그런 방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 위에다가 콜라겐을 바르기도 하고 이제 카티스템이라든지 뭐 카티라이프 뭐 그런 걸 좀 발라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잘 생기게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뼈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왜 뼈에다 구멍을 뚫냐? 물론 이제 이 일부는 뼈에다 구멍을 뚫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뼈에다 구멍을 뚫지는 않고 표면에다가 이제 생체 접착용 풀하고 자기 갈비뼈에서 채취한 연골을 배양을 해서 뿌려서 덮어주는 방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방법들은 이제 뼈에서 피를 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뼈 속 안에는 골수가 있죠. 골수 안에는 이제 일종의 그 줄기세포가 있어요. 뼈가 부러질 때 뼈로도 분화가 되고 연골로도 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세포들이 있죠. 마더셀이라고 해서 모세포들이 있어서 그런 세포들이 빠져나오면 연골로 재생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 세포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뼈에다 구멍을 뚫는 다발성 천공이든 미세 천공이든 갈아서 좀 피가 나게 하든 이제 그런 방법들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연골이 이렇게 파이면 거기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 안에 이제 아래에서 피가 나오면 그 피와 세포들이 이제 선지처럼 그걸 딱 차게 되겠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연골로 바뀌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대부분 비슷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피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 정도 강도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딱딱하게 좀 이렇게 차기 전에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이제 좀 그게 이제 잘 안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걱정하에 움푹 들어가서 피가 차 있으면 그 위로 이렇게 얇은 이렇게 생체 접착용 멤브레인을 이렇게 꼬매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생체 접착용 풀을 발라서 아예 딱 그냥 고정이 되게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2세대의 방법이고, 뭐 처음에는 그냥 구멍만 뚫는 거죠. 그게 1세대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콜라겐을 바르든 뭐 막을 이렇게 꼬매주든 하여튼 조금 더 뭔가 생긴 피떡이 좀 잘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2세대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이 고기에다가 세포를 이용한 그런 공학적인 방법이 3세대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카티스템이죠. 사실 연골 재생에 줄기세포를 쓰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기는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제 수출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연골 재생에 있어서 줄기세포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적인 그런 나라라고 뭐 할 수는 있겠죠. 사용한 지가 10년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은 이제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고,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조금 좀 간단하게 좀 보면요, 요거는 이제 미세 천공이거든요. 미세 골절술이라고 하고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하니까 원래 이제 미세 골절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맞는데, 뼈를 아예 부러뜨리는 건 아니고 뼈에다 구멍을 내서 이제 구멍을 뽕뽕 뚫는 거니까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연골 손상이 좀 있어요. 여기가 뼈가 좀 드러나 있는 거고, 연골이 이제 약간 들려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 거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죠. 연골이 얼마 정도 들려 있는지.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연골 손상이 된 부분을 잘 생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좀 그 손상 부위를 좀 다듬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게 아니라 직각으로 이렇게 파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가 잘 찰 거 아니에요. 물이 오목한 것보다는 지그재그보다는 직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야 그 안에 이제 잘 그 피떡이 좀 찰 거고, 그래야지 연골이 좀 잘 생기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표면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좀 다듬어 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연골 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부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정이 있죠. 이 부위가 이제 안으로 이렇게 찔러 넣으면 이제 구멍이 좀 뚫릴 거예요. 이제 정이죠, 정. 미세 골절용, 미세 천공용 정. 이거로 가지고 이렇게 망치를 대고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구멍이 이렇게 뚫리겠죠. 이렇게 뚫리면 요게 안에서 보면 이제 뭔가 뻘그대되게 뭔가 나오려고 이제 자리 잡는 게 이제 보이죠. 요게 이제 피죠, 피가 나중에 이제 피떡이 차면은 고기가 여기 이렇게 좀 그 세포들하고 이제 같이 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연골이 좀 생기겠죠.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요 부분은 이제 다시 요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절골술을 같이 하셨던 분인데 뼈가 다 붙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찬 거로 볼 수 있죠. 거의 원래 자기 연골과 비슷한 그런 두께와 모양으로 잘 찬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미세 천공술, 미세 골절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뼈에다 구멍 뚫는 건 저렇게 정으로 되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핀으로 이렇게 웽 하면서 돌려서 드릴처럼 뚫는 것처럼 다발성 천공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뚫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은 좀 있어요. 미세 천공이란 건 아까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찔러 넣는 거라서 많이는 못 들어가요. 표면만 좀 살짝 뚫는 거고, 대신에 걔는 그냥 탕 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들어는 가지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쇠핀이 막 돌면은 이제 뼈에다 막 구멍을 내면 열이 날 거 아니에요. 열이 나면 그게 또 이렇게 속 안에 있는 어떤 셀 데미지, 그러니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 없죠. 대신에 깊이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뼈가 너무 딱딱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칠 때 뼈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이제
뼈가 이제 너무 딱딱한 부분이 두꺼우면 이게 안에 피가 나는 데까지 이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제 뼈가 너무 단단하고 잘 안 뚫어진다 그러면 그냥 저렇게 안 뚫고 그냥 드릴로 구멍을 좀 뚫기도 하는데, 하여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다. 다발성 천공술은 저거보다 훨씬 더 깊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딱 그 부위만 구멍을 좀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훨씬 더 깊은 뼈 속까지 가서 이제 피를 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핀이 돌기 때문에 속 안에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회전을 시키면 골수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요새는 이제 미세골절보다는 약간 다발성 천공을, 예전에는 원래 다발성 천공을 많이 했다가 미세골절술로 갔다가 요새는 다시 또 조금 다발성 천공으로 살짝 좀 가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미세골절술, 마이크로 프랙처에 대한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콜라겐 도포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2세대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는 이제 다발성 천공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냐, 뼈에다 구멍만 뚫어 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피하고 세포들이 나서 저절로 그냥 차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연골로 바뀌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뼈에다 구멍을 뚫는데 이게 피떡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얇게 생기거나 아예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 피떡을 그냥 잘 찬 거를 어떻게든 이제 그 두께로 유지를 해서 오래 가야 이제 연골이 그대로 생길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나온 방법이 이제 2세대의 연골 재생 방법인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에다 막 같은 거 하나 씌워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천막 같은 거. 안에서 피가 나는데 그 위에다 이제 배리어, 보호할 수 있는 막을 하나 이렇게 좀 덮어주면 떨어져 나가기 쉽지 않잖아. 저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막 같은 거를 위해서 이제 절개해서 그러니까 미세 천공을 하고 그 위에 막을 덮고 이제 꼬매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번거로운 거야 이게. 직접 열어야 되고 한 땀 한 땀 다 떠가지고 그거를 연골과 그 막을 이렇게 묶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좀 귀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근데 상당히 좀 술기적으로도 조금 까다롭고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미세 천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콜라겐하고 생체 접착용 풀이 있어요. 그린 플라스트라고 해서 콜라겐과 생체 접착용 풀을 섞어가지고 그냥 발라주면 그대로 확 굳어요. 이게 이제 뭐 여기선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생체 접착용 풀이 정말 쏘면 1분도 안 돼서 생고무 알아요? 생고무? 고무인데 이제 약간 노란색 있잖아요. 첨가물 없이 정말 이렇게 신발 깔창처럼 이렇게 딱딱한 그런 생고무? 거의 그 정도 돼요. 손으로 잡아뜯어도 웬만하면 뜯어지지도 않아. 그 정도면 사실 그거 딱 발라놓으면 그게 쉽게 떨어지겠냐? 괜찮을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생체 접착용 풀과 콜라겐을 같이 섞어서 이제 넣는 건데, 콜라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몸의 구성 물질 중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물질이라서 어떻게 보면 셀 매트릭스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들이 콜라겐을 만나면 빨리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콜라겐 쓰는 건데, 이렇게 가운데가 좀 이렇게 연골 손상이 좀 비어 있는 데가 좀 보여요. 이만큼이 지금 연골이 좀 비어 있어. 요거는 이제 무릎은 아니고 이제 발목에서 했던 거 케이스인데, 가면은 이제 여기다 마찬가지로 미세 천공을 하죠. 구멍이 이렇게 좀 뚫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콜라겐하고 그린 플라스트라는 생체 접착용 풀하고 이렇게 딱 뿌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저기서 저렇게 그냥 딱 그 표면을 딱 덮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피가 나고 하면 여기서 섞여가지고 잘 좀 붙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오피로 이제 MRI를 좀 찍는데, 그게 보면은 저게 가장 이뻐. 단순 미세 천공이라든지 카티스템이라든지 그거 쓴 거보다도 바로 수술 직후에는 가장 이뻐. 쫙 그냥 거의 그냥 잘 차요. 왜냐하면 잘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이제 포스트 오피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의 그런 어떤 그 시각적인 만족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랫동안 저게 이제 잘 유지가 될 수 있냐, 환자 입장에서의 결과가 좋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뭐 아무리 잘 차 있어 보이고 눈으로 볼 때 좋아도 환자분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수 없죠. 근데 물론 뭐 잘 차면 결과가 그렇게 나쁠 리는 이제 없죠. 가끔 이렇게 연골이 잘 차도 계속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어. 그럴 때는 다리 모양, 연골 재생한 쪽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쏠리는 O다리든 X다리든 그런 게 아닌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다리 모양이 그렇게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연골 잘 차면 되게는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세대의 그런 방법,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덮든지 아니면 이제 콜라겐과 이제 어떤 생체 접착용 풀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놓든지 해서 이게 이제 2세대 방법.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잘 차기만 하면 뭐해? 오래 가야지.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야. 연골 재생을 해서 이제 생긴다. 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쓸 거냐? 어? 저게 평생 갈 수 있나? 뭐 1년 가냐, 5년 가냐, 10년 가냐?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금 더 잘 생기기도 하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쓸 거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 3세대인 방법이죠. 예, 카티스템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카티스템 하신 분의 그 사진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면 위에 요건 무릎인데 위에도 연골이 좀 심하게 손상이 됐지만 아래쪽도 좀 연골 손상이 좀 심하고요. 보면 완전히 이게 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살색 다 뼈. 이 선이 돼 있는 건 이게 이렇게 아랫뼈하고 윗뼈하고 좀 긁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긁혔으면 딱 긁힌 그 모양대로 뼈가 이렇게 좀 갈린 거거든요. 예전에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극심한 고통,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뼈가 깎였어. 많이 아프겠죠. 예, 걷기가 좀 어려워지죠. 많이 또 넓어요. 아까 봤던 것들은 그래도 연골이 어느 정도 주변에 있었는데 얘는 거의 뭐 주변에 연골도 별로 없어. 보시면 아래쪽에도 지금 연골이 좀 많이 없어요.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가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긁히니까 당연히 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다리도 좀 심해서 이제 오다리 교정술도 같이 했던 분인데,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 천공을 하고요. 이게 아직은 아래쪽에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이 이제 조금 애매해요. 아래쪽은 급격하게 이렇게 방향이 내려가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드릴 같은 것도 아직은 이제 요 아래쪽을 좀 뚫을 수 있는 드릴이 좀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아래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미세 천공을 좀 하게 되고, 위쪽에는 이제 카티스템 주입용 드릴을 좀 써요. 되게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3mm라서 뭐 많이 큰 건 아니고, 이게 보면은 약간 좀 살짝 좀 딜레마가 좀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너무 이게 드릴 구멍이 크면은 뼈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뼈가 갈리는 부분이 크니까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험성,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뼈에다 깊이 좀 아까 제가 구멍을 뚫으면 조금 피라든지 세포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더 프레시한 그런 것들이, 왜냐면 저렇게 긁히면 저 뼈들 무지하게 단단하거든. 저거는 오랫동안 이제 마찰이 되면 뼈가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이제 피가 조금 더 잘 나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얇은 드릴로 좀 깊이 뚫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인데, 카티스템 썼을 경우에 이제 그 카티스템을 이제 구멍 안에다 좀 넣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멍이 너무 작으면 그 안까지 조금 넣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주사 바늘도 뭐 18게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름이 한 1.45mm 정도 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작으면 그 바늘 안에 넣어서 이제 일일이 카티스템을 좀 넣어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약간 좀 적당한 좀 그 정도의 두께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3mm짜리로 이제 구멍을 좀 뚫고,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구멍이 좀 뚫려 있죠. 근데 충분히 이제 가급적이면 좀 그 뼈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에서는 좀 많이 뚫는 게 좋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다발성 천공이든 미세 천공이든 천공술이든 카티스템이든 등등등 하여튼 비슷한데,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좀 촘촘하게, 왜냐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세포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각각의 어떤 구멍에서 연골들이 생길 텐데, 이게 듬성듬성하게 구멍 뚫어 놓는 것보다는 조금 촘촘하게 뚫어 놓는 게 전체적으로 좀 덮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 빼고 요 구멍마다 이렇게 주사기로 카티스템 넣어요. 이게 약간 좀 무슨 젤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카티스템이 좀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요거를 다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벌려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다 구멍을 뚫고 이제 카티스템을 넣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내시경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시야가 좀 잘 나오고 주사기로 이제 카티스템을 좀 다 넣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차게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좀 하면은 이제 가장 좋은 점 뭐냐, 일단 저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좀 수술하고도 좀 잘 안 쓸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이제 세포를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분화가 되죠. 되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처음에 이제 이게 뼈하고 뼈 사이 거리가 좀 좁았다가 나중에 보면 서서히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카티스템이 조금씩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 약간 연골이 좀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요건 이제 연골이 조금 자랄 수 있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오래 쓰는 방법 중에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는 뭐 10년 정도 가도 한 90% 정도의 어떤 서바이벌 레이트를 좀 보인다고 하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미세천공이라든지 뭐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콜라겐이 좀 더 잘 생기긴 하겠죠. 근데 오래 쓰는 게 콜라겐이 더 오래 쓰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대개 보면은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많이 좀 손상이 좀 되는 거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리포트마다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뭐 5년까지는 그래도 한 70% 이상 좀 살아 있고요. 예, 10년 정도 지나면 좀 많이 그 연골 재생했던 것들이 좀 손상이 좀 진행이 되는 거로 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카티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그래도 한 90% 가까운 그런 서바이벌 레이트를 좀 보여주는 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오래 쓰는 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아까 그 다발성 천공이라든지 미세 천공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제 크면 클수록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 사이즈가 많이 크면 조금 컨트라 인디케이션, 이제 좀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 그래서 사이즈가 작을 때는 굳이 사실 카티스템 같은 거를 쓸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경우, 그럴 때는 좀 카티스템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리의 정렬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다리가 O자형인지 아니면 X자형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뭐 상당히 조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그 카티스템은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카티라이프라는 게 요새 이제 환자분들이 좀 문의를 하시긴 하시는데, 카티라이프도 예전부터 했던 어떤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기 연골을 이제 떼서 했던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서 이제 연골을 채취해서 이제 비슷하게 정리를 하고 그 연골을 이제 생체 접착용 풀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거로, 아무래도 자기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늑골에서 연골을 떼서 채취를 해서 그거를 키워서 다시 이제 무릎에다 집어 넣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좀 있죠. 제가 오늘 얘기는 안 드렸는데 오즈라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 연골하고 뼈를 통으로 떼가지고 다른 이제 안 좋은 데다 이제 붙이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골 손상이 좀 적고 좀 할만할 때, 그럴 때 하는 거라 조금 좀 이렇게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ACI라고 해서 자기 연골을 떼가지고 배양을 해서 그걸 다시 붙이는데, 카티라이프는 늑연골을 떼는데, 그거 예전에 ACI라는 거는 그건 이제 자기 무릎 연골을 떼서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요새는 안 해요. 그거는 뭐 따로 제가 정확히 얘기는 좀 안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제가 연골 재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방대한데 너무 이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 제약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연골 재생을 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